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성현전자 본사 건물은 유리와 철골로 지어진 높은 탑처럼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이 건물은 정장 차림의 직원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경비원 이진수 씨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5시 30분,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 회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손은 70대의 나이가 무색하게 부지런했습니다. 유리문을 닫고 출입 명부를 정리하고 로비의 작은 화분에 물을 주는 일까지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그는 언제나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성실한 자세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의 인사는 언제나 같았고 늘 깍듯했습니다. 눈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고 허리는 항상 45도로 꾸벅 숙여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사에 응답해주는 직원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이어폰을 꽂거나 핸드폰을 보며 무심히 지나갔고 간혹 눈이 마주쳐도 그저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 더 그랬습니다. 회사가 커지면서 직원 수가 급격히 늘었고 그 중에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차가운 물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 그는 가끔 독백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쓴 웃음은 금방 사라지고 다시 따뜻한 미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것이 이진수 씨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 올해로 이진수 씨가 이 회사와 함께한 시간은 무려 25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회사는 작은 벤처기업에서 대형 전자회사로 성장했고 직원 수는 10명에서 1000명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진수 씨가 이 회사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오래 일한 경비원 아저씨로만 알고 있었죠. 이제 곧 창립 기념일이네요. 어느 날 아침 인사팀 신입사원 정민지가 출근하며 이진수 씨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경쾌했습니다. 그렇죠. 25주년이네요.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이진수 씨의 눈가에 잔잔한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아저씨는 여기서 얼마나 오래 일하셨어요? 민지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이진수 씨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글쎄요. 처음부터 있었던 것 같네요. 와, 정말요? 그럼 회사 역사책이시네요. 민지의 환한 미소가 이진수 씨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역사책이라. 괜찮은 표현이네요.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사 정문으로 검은색 고급 세단이 요란하게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40대 초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최서준 실장. 최근 기획실에 새로 부임한 임원이었습니다. 출입증 폐용 부탁드립니다. 이진수 씨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최 실장은 이진수 씨를 쳐다보지도 않고 성큼성큼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회사 규정상 이진수 씨가 다시 한번 말을 걸었습니다. 그제야 최 실장은 걸음을 멈추고 이진수 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 나이에 누구 하나 제대로 못 알아보시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내가 실장인데 이걸 검사하겠다고? 참. 이진수 씨의 가슴이 찌릿하게 아팠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바늘로 콕 찌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공손하고 따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최 실장은 짧게 한숨을 내쉬더니 마지못해 재킷 안쪽에서 출입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진수 씨를 향해 비웃듯 말했습니다. 만족하셨습니까? 경비원 아저씨? 그 말투에는 비웃음과 함께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진수 씨의 심장이 무겁게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돌덩이를 가슴에 품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최 실장은 코웃음을 치며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는 거만함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최 실장은 종종 경비실 앞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전화하곤 했습니다. 요즘 경비원은 잔말이 많아. 늙은 사람 쓰면 효율이 떨어지는 걸 회사가 왜 모르나 몰라. 그 말은 명백히 이진수 씨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진수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얼굴에는 미소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그 미소가 어쩐지 조금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지는 그런 장면을 몇 번 목격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분노가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무례할 수 있지?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이진수 씨는 회사 구내식당 구석에 혼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그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여기 앉아도 될까요? 이진수 씨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잠시 당황함이 스쳤지만 곧 따뜻한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그럼요, 앉으세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이진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 씨는 회사 생활이 어때요? 아직 배울 게 많아요. 하지만 재미있어요. 민지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다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최 실장님 때문에 많이 속상하셨죠? 이진수 씨의 숟가락질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건드린 것처럼. 하지만 그는 곧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나이 먹도록 살다 보니 사람의 말투보다는 그 속에 담긴 마음을 보게 됐어요. 그래도 너무하신 것 같아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성현전자가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이진수 씨의 목소리는 갑자기 깊어졌습니다. 마치 먼 기억 속으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이 10명도 안 됐어요. 모두가 서로의 이름을 알고 아침마다 인사하고 어려울 때는 서로 도왔죠. 이진수 씨의 눈에 잠시 그리움이 스쳤습니다. 그때는 회사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꿈을 함께 이루는 곳이었어요. 민지는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진수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서로를 직함으로만 부르기 시작했어요. 과장님, 부장님. 그리고 직함이 낮은 사람들은 점점 보이지 않게 됐죠. 이진수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잠시 축 처졌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인사하게 됐나 봐요. 누군가는 사람을 먼저 봐야 하니까요. 민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경비원 아저씨의 마음속에 이런 깊은 생각이 있었다니. 그녀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아저씨, 혹시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이진수 씨의 표정이 한순간 굳었다가 풀렸습니다.
그의 눈이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어요. 바쁜 일이 많아서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것처럼. 아들과는 잘 지내세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진수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무의식적으로 원을 그렸습니다. 글쎄요. 아들은 제가 자랑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경비원인 아버지가 자랑스럽지는 않겠죠. 그 말에 민지의 가슴이 찌릿하게 아팠습니다. 이진수 씨의 눈에 스친 외로움과 체념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아저씨같이 성실하고 따뜻한 분이 자랑스럽지 않을 리가 없어요. 이진수 씨는 민지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한 듯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눈가에 작은 빛이 돌아왔습니다. 고마워요, 민지 씨. 우리 민지 씨가 먼저 웃어주니 하루가 다릅니다. 그 말에 민지도 함께 웃었습니다. 잠시 그들 주변의 소음이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식당 입구에 최 실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진수 씨와 민지가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잠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곤 주변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신입사원이 경비원과 어울리는 꼴이라니. 회사 분위기가 많이 느슨해졌네. 민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분노와 부끄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진수 씨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을 대하는 다른 이의 태도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진수 씨의 눈빛은 깊고 단단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민지는 이 경비원 아저씨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민지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이진수 씨에게 먼저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세요. 그 작은 인사가 이진수 씨의 하루를 밝게 만들었고 민지도 그의 따뜻한 미소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실장의 냉대는 계속되었고 회사 내에서 존중과 배려의 문화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변화의 씨앗은 이미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하늘은 짙은 회색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거리는 우산을 든 사람들로 분주했습니다. 성현전자 로비에서 이진수 씨는 바닥에 떨어진 빗물을 조용히 닦고 있었습니다. 문득 그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로비 벽에 걸린 회사 창립 사진 속에서 젊은 시절의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진 속 이진수 씨는 검은 정장을 입고 다른 창립 멤버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현 회장의 아버지인 박창호 씨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꿈에 부풀어 있었지. 이진수 씨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럽게 흘러나왔습니다. 25년 전의 기억이 물결처럼 그의 마음에 밀려왔습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밤새 일하던 날들, 첫 제품이 성공했을 때의 환호성, 그리고 동료들과 나눈 따뜻한 정. 갑자기 로비에 울리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의 추억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것 좀 치워주세요. 당장. 최서준 실장이 우산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짜증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진수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웃음을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네, 바로 치우겠습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에는 현관에 매트라도 더 깔아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것도 못하나요?
최 실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얼음 조각처럼 이진수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죄송합니다. 곧 추가로 준비하겠습니다. 이진수 씨의 등이 더 깊게 굽혀졌습니다. 최 실장은 콧방귀를 뀌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는 오만함이 묻어났습니다. 이진수 씨의 가슴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마치 커다란 돌덩이를 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마음을 다잡고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이진수 씨 앞에 우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저씨, 이거 가지세요. 퇴근하실 때 쓰시라고요. 민지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거 민지 씨 것인데. 괜찮아요. 저는 비 맞는 거 좋아해요. 민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진수 씨의 마음이 따뜻하게 녹아내렸습니다. 마치 차가운 겨울날 손을 녹이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신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민지 씨는 정말 마음씨가 예쁘네요. 민지는 밝게 웃으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후에도 이진수 씨의 얼굴에는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16층 기획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최 실장이 주도하는 회의였습니다. 다음 주 창립 기념일 행사에서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발표할 겁니다. 최 실장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효율성과 생산성, 이것이 우리 회사의 새로운 방향이 될 것입니다. 회의실 뒤쪽에서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실장님, 창립자들의 철학은 사람이 먼저였는데 그 부분은요? 최 실장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런 낡은 가치관으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시대는 변했어요.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비 인력도 교체할 겁니다. 최 실장이 갑자기 말을 이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반응이 느리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젊고 활기찬 이미지가 필요해요. 그 말을 듣던 인사팀 과장 박소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최 실장이 특히 이진수 씨를 겨냥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소영은 민지를 자신의 자리로 불렀습니다. 민지야, 혹시 이진수 씨랑 친하니?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좀 친한 편이에요. 왜 그러세요? 소영은 주변을 살핀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최 실장이 경비 인력 교체를 추진하고 있어. 아마 이진수 씨가 첫 번째 타겟일 거야. 민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추락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아저씨는 회사에서 가장 성실한 분인데.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최 실장은 이사회 멤버들과 친분이 두터워.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을 거야. 민지의 눈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방법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그날 저녁 이진수 씨는 퇴근 시간 후에도 로비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창립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이진수 씨가 놀라 뒤를 돌아보니 민지가 서 있었습니다. 아, 민지 씨. 아직 안 갔군요. 이진수 씨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네, 일이 좀 남아서요. 민지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진, 창립 멤버들인가요? 이진수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25년 전 모습이에요. 민지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분, 혹시 아저씨 아닌가요? 이진수 씨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같았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 아저씨잖아요. 아저씨가 창립 멤버였어요? 민지의 목소리는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진수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예요. 이제는 그저 경비원일 뿐이니까요. 민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왜 아무도 모르게 하셨어요? 아저씨가 창립자라면 다들 존경해야 마땅한데. 이진수 씨의 눈에 깊은 슬픔이 스쳤습니다. 사람들은 지위와 직함을 보지 사람 자체를 보지 않아요. 난 그게 싫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실장님이 아저씨를 내보내려고 해요. 민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이진수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그의 표정은 곧 평온해졌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괜찮아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실 수 있어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진수 씨는 미소를 지으며 민지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내가 오래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분노는 결코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물러서서 지켜봐야 할 때도 있죠. 민지는 그의 지혜에 감동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대로 이진수 씨가 회사를 떠나게 된다면 성현전자는 소중한 것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저씨,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민지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이진수 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별일 없어요. 왜요? 제가 사는 아파트 근처에 맛있는 국수집이 있거든요. 같이 가요. 민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진수 씨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요. 정말 오래간만에 받는 초대네요.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실장이 로비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빨리 가세요. 최 실장님이 우리 보면 안 좋을 거예요. 이진수 씨가 급하게 속삭였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재빨리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진수 씨의 비밀, 그리고 최 실장의 계획.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한편 최 실장은 로비에서 창립 사진을 바라보던 이진수 씨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경비원 아저씨,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 왜 아직 있습니까? 이진수 씨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무리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 실장은 사진을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옛날 물건들은 박물관에 보관해야지 회사에 두면 발전을 방해하죠. 안 그래요? 그 말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이진수 씨를 향한 경고였습니다. 이진수 씨의 가슴이 찌릿하게 아팠지만 그는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모든 것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회사는 방향을 잃기 쉽죠. 최 실장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곧 많은 것이 변할 겁니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는 더 이상의 대화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진수 씨는 혼자 남겨진 로비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결의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온 걸까?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진수 씨는 민지가 준 우산을 펼치며 회사를 나섰습니다. 우산 아래서 그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요동쳤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는 25년 전 자신이 세운 회사의 진정한 가치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진수 씨의 발걸음이 빗소리와 함께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외롭지만 당당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의 무게를 짊어진 채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강남의 작은 국수집은 조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민지와 이진수 씨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는 처음으로 회사 밖에서 이진수 씨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경비 유니폼이 아닌 단정한 회색 셔츠를 입은 이진수 씨는 어딘지 더 당당해 보였습니다. 아저씨, 국수 맛있죠?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이진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오래간만에 이렇게 맛있는 국수를 먹었어요. 민지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어제 사진에서 본 것 말인데요. 정말 아저씨가 성현전자의 창립자인가요? 이진수 씨의 젓가락질이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자를 열어보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요. 25년 전 박민호와 함께 성현전자를 시작했어요. 민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이진수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살짝 움츠러들었습니다. 내가 회사를 떠난 지 벌써 15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해외에서 지냈죠. 최근에 돌아와서 성현전자가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경비원으로 위장에 들어온 거예요. 민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이진수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현 회장님은 아저씨를 알아보시지 않았어요? 이진수 씨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민호는 알고 있어요. 그 아이는 내 아들이니까. 네. 민지의 입이 놀라움으로 벌어졌습니다. 박민호 회장님이 아저씨 아들이라고요? 이진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함께 회사를 시작했지만 나중에 나는 경영보다 연구개발에 더 집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민호에게 회장 자리를 물려주었죠.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뭔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럼 왜 돌아오신 거예요? 그것도 경비원으로. 민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진수 씨의 얼굴에 깊은 주름이 더 깊게 패였습니다. 회사가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람보다 이익을 중시하고 정신보다 형식을 중요시한다고요. 내가 직접 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처음 품었던 꿈이 아직 살아있는지. 민지의 가슴이 찌릿하게 아팠습니다. 그녀는 이진수 씨의 눈에 서린 실망과 걱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비원으로 들어오신 거군요. 아무도 모르게 회사를 지켜보기 위해서. 이진수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은 지위나 직함에 따라 다르게 행동해요. 난 가장 낮은 위치에서 회사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그때 국수집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민지가 놀라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소영 과장이었습니다. 아, 여기 계셨군요. 소영이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급박해 보였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여기에? 민지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했는데 안 받길래 위치 공유 앱으로 찾았어. 소영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진수 씨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진수님, 죄송합니다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진수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소영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최서준 실장이 내일 이사회를 소집했어요. 의제는 인력 구조 조정인데 첫 번째 리스트에 이진수 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일이요? 주말에 이사회라니. 네, 급하게 진행하려는 것 같아요. 아마도 창립 기념일 전에 정리하려는 의도겠죠.
소영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이진수 씨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민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진수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소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로부터 이진수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성현전자 초창기 멤버셨어요. 김도연이라고. 진수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도연이 그 아이의 딸이었군요. 소영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이진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리더는 가장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사람이라고요. 진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그의 마음을 적시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부탁하셨어요. 혹시 이진수님을 만나게 되면 꼭 도와드리라고. 소영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민지는 조용히 손을 내밀어 이진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우리가 도울게요. 최 실장의 계획을 막아야 해요. 이진수 씨는 두 여성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내가 나서는 것이 최선일까요? 회사의 혼란만 가중될 수도 있어요. 소영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성현전자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진수님의 정신입니다. 직원들이 숫자가 아닌 사람으로 존중받는 회사로 돌아가야 해요. 이진수 씨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오랫동안 가라앉아 있던 열정이 다시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세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창가로 비치는 따뜻한 햇살 아래 그들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진수 씨는 오랜만에 아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박민호 회장의 자택은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기다란 대문 앞에 서서 이진수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게 얽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가 직접 나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호의 눈에 반가움이 가득했습니다. 이진수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이구나. 두 사람은 정원의 벤치에 앉았습니다. 초여름의 바람이 나뭇잎 사이로 살랑거렸습니다. 회사에서는 아무도 모르죠?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진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몇몇은 알게 됐어. 특히 김도연의 딸 소영이. 아, 소영 과장이요. 민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좋은 직원이에요. 인사팀에서도 신뢰가 높죠. 이진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최서준 실장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 민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최 실장이 무슨 일을 저질렀나요? 내일 이사회를 소집했다고 들었어. 인력 구조 조정을 위한. 이진수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일요? 제가 승인한 적 없는데. 최 실장이 부회장들을 설득한 것 같아. 특히 최영석의 아들이니까.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최영석? 창립 멤버 중 한 분 아닌가요? 이진수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영석이는 우리와 함께 회사를 시작했지. 하지만 10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그의 아들이 바로 최서준이야. 그런데 왜 최 실장은 아버지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죠? 그가 창립자의 아들이라면. 민호의 목소리가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진수 씨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힘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거겠지.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가치관은 모두 잊은 것 같아.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일 이사회를 취소할까요? 이진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대로 두자. 하지만 내가 참석할 거야. 아버지가요? 민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그래, 이제 때가 됐어. 25년 동안 지켜온 회사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울 때야. 이진수 씨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흰 머리카락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민호는 잠시 말없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창립자와 회장. 그들의 눈빛에는 같은 열정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진수 씨는 오랜만에 자신의 낡은 앨범을 펼쳤습니다. 성현전자의 초창기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10명 남짓한 직원들이 작은 사무실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젊은 시절의 최영석도 있었습니다. 영석아, 내 아들이 많이 컸다. 이진수 씨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내가 바랐던 모습은 아닐 거야. 그의 손가락이 다른 사진으로 넘어갔습니다. 회사의 첫 제품 출시일에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희망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회사는 이런 모습이었지. 이진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다시 아파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진수 씨는 앨범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내일의 계획이 별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때가 왔구나. 이진수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모든 것이 결정될 운명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진수 씨는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25년 전 그가 꿈꾸던 회사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회사, 존중과 배려가 살아있는 회사. 그 꿈을 다시 한번 일깨울 시간이야. 밤이 깊어갔지만 이진수 씨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고 단단했습니다. 내일 그는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진정한 가치를 되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할 것입니다. 일요일 아침 성현전자 본사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비치는 햇살과는 대조적으로 회의실 안은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주위로 이사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최서준 실장은 자신감에 찬 표정으로 회의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얼굴은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준비는 다 됐나요? 최 실장 옆에 서 있던 비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완벽해. 오늘 이사회가 끝나면 많은 것이 바뀔 거야. 최 실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박민호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진지해 보였습니다. 눈빛에는 어떤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 주말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 실장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요한 안건이라고 들었습니다. 시작하죠. 모든 이사들이 자리에 앉자 최 실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제안드릴 안건은 인력 구조 개편입니다. 현재 우리 회사는 비효율적인 인력 구조로 인해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든 직원들이 많은 부서에서 혁신이 지체되고 있죠.
최 실장의 화면에는 그래프와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데이터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 인력입니다. 특히 경비, 청소 등 외주 인력부터 재편하려 합니다. 화면이 넘어가고 몇몇 이름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맨 위에는 이진수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진수 씨의 경우 나이가 많아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최 실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간에 서 있던 사람은 경비원 유니폼을 입은 이진수 씨였습니다. 그의 뒤로는 민지와 소영이 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들어왔습니다. 이진수 씨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등은 평소보다 더 꼿꼿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최 실장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무례한 경비원이 어떻게 이사회에 들어올 수 있죠?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최 실장, 이분은 단순한 경비원이 아닙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최 실장의 눈이 의심스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민호는 이진수 씨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제 때가 됐다는 신호 같았습니다. 이진수 씨는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걸음은 무겁지만 당당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진수입니다. 25년 전 박민호 회장과 함께 성현전자를 설립한 공동 창업자이자 그의 아버지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사들의 얼굴에 충격과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최 실장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손에 들고 있던 펜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최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진수 씨는 천천히 경비원 셔츠의 버튼을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장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껍질을 벗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15년 전 저는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회사가 본래의 가치를 잃어가는 것 같아 경비원으로 위장해 돌아왔습니다. 이진수 씨의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젊은 시절의 열정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숫자와 효율만 중시하고 사람을 기계처럼 대하는 회사였습니다. 처음 우리가 꿈꾸던 회사의 모습이 아니었죠.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이진수 씨는 천천히 최 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서준 씨, 당신 아버지 최영석은 제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최 실장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제 아버지를 어떻게... 영석이는 회사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였습니다. 그는 항상 말했죠. 회사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회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진수 씨의 말에 최 실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이 떠오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진수 씨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회사 창립 당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이진수 씨와 민호의 아버지, 그리고 최 실장의 아버지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돈보다 사람을 중시했습니다. 그는 성현전자의 정신적 지주였죠. 최 실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단단했던 표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다고요? 이진수 씨의 눈에 슬픔이 서렸습니다. 네. 그는 늘 직원들의 이름을 다 외우고 그들의 가족 이야기를 들어주었죠. 효율이나 성과보다 사람의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최 실장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혼란, 슬픔, 그리고 어떤 깨달음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해 거의 기억이 없어요. 10살 때 그분이 돌아가셨으니까요. 최 실장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진수 씨는 천천히 최 실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건넸습니다. 아버지의 정신은 당신 안에도 있을 겁니다. 다만 잊고 있었을 뿐이죠. 최 실장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린 시절의 흐릿한 기억이 서서히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제가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최 실장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이진수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성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높은 자리, 많은 돈,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 최 실장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잊고 있었는지 깨달은 듯 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긴장감 대신 따뜻한 이해의 기운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민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성현전자가 어떤 회사가 될 것인가에 대한 결정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숫자와 효율만 중시하는 회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가치를 먼저 생각하는 회사가 될 것인지 이사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생각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지와 소영은 회의실 문 앞에 서서 이진수 씨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최 실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웠던 눈빛 대신 부드럽고 진지한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 제안을 철회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습니다. 인력 구조 개편이 아닌 다른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의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이사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랜 혼란에서 깨어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이진수 씨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25년 전 그가 꿈꾸던 회사의 모습이 다시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일 창립기념일 행사에서 직원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모두가 알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진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때가 왔구나. 회의가 끝난 후 최 실장은 이진수 씨를 만나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부끄러움과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진수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진수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을 용기가 있느냐 하는 거죠. 최 실장의 눈에 감사의 빛이 어렸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 나은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진수 씨는 최 실장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함께해요. 우리 모두가 꿈꾸던 회사를 만들어 갑시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민지와 소영은 그 모습을 보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기쁨이 번졌습니다. 드디어 해냈네요.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창밖으로 내리쬐는 햇살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따뜻했습니다. 마치 성현전자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창립 25주년 기념일 아침, 성현전자 본사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습니다. 로비에는 화려한 꽃다발과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직원들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이진수 씨는 이제 더 이상 경비 유니폼을 입지 않았습니다. 대신 깔끔한 네이비 수트를 차려입고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를 모두에게 드러내는 날이었으니까요. 아저씨, 너무 멋있으세요. 민지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진수 씨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평소의 굽은 자세가 아닌 곧게 펴진 어깨가 당당해 보였습니다. 아직도 어색해요. 오랜만에 입는 정장이라 그런지.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원래 이게 아저씨의 모습인걸요. 경비 아저씨도 멋있었지만 지금의 모습이 더 자연스러워요. 그 말에 이진수 씨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을 되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민지 씨 덕분이에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냥 조용히 물러났을지도 몰라요. 민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때 멀리서 소영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진수 회장님,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행사는 10시에 시작해요. 이진수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설렘일까요?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고마워요, 소영 씨. 모두 수고 많았어요. 소영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오늘 이 순간을. 그 말에 이진수 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25년 전 함께 꿈을 꾸던 동료들. 그들 중 몇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성현전자 대강당이 직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무대 위에는 화려한 조명이 비춰지고 대형 스크린에는 회사의 역사를 담은 영상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박민호 회장이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밝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현전자가 창립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25년 전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한 우리 회사는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성장 과정에서 우리는 소중한 무언가를 잊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강당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먼저라는 우리의 핵심 가치입니다. 스크린에 옛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의 이진수 씨와 민호의 아버지, 그리고 다른 창립 멤버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특별한 분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분은 25년 전 성현전자를 함께 설립하신 분이자 제 아버지이신 이진수 회장님입니다. 강당 뒤편에서 이진수 씨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일부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대에 오른 이진수 씨는 잠시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목구멍이 마르고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진수입니다.
이진수 씨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작았지만 점점 힘을 얻어갔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저를 경비 아저씨로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최근 몇 개월 동안 이 회사의 경비원으로 일했습니다. 놀라움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진수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사의 창립자가 왜 경비원으로 돌아왔을까요? 그것은 우리 회사의 진정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직함과 지위를 벗어던지고 가장 낮은 곳에서 바라본 우리 회사의 모습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진수 씨의 목소리가 깊어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강당 구석구석을 향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숫자와 효율에 밀려 사람의 가치가 잊혀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서로 인사조차 나누지 않는 직원들, 직함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문화. 이진수 씨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인사를 건네주던 민지 씨 같은 직원들, 진심으로 회사를 걱정하는 소영 과장님, 그리고 어제 이사회에서 용기 있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최서준 실장. 객석에서 민지와 소영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최 실장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때가 왔구나. 회의가 끝난 후 최 실장은 이진수 씨를 만나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부끄러움과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진수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진수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을 용기가 있느냐 하는 거죠. 최 실장의 눈에 감사의 빛이 어렸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 나은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진수 씨는 최 실장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함께해요. 우리 모두가 꿈꾸던 회사를 만들어 갑시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민지와 소영은 그 모습을 보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기쁨이 번졌습니다. 드디어 해냈네요.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창밖으로 내리쬐는 햇살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따뜻했습니다. 마치 성현전자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창립 25주년 기념일 아침, 성현전자 본사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습니다. 로비에는 화려한 꽃다발과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직원들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이진수 씨는 이제 더 이상 경비 유니폼을 입지 않았습니다. 대신 깔끔한 네이비 수트를 차려입고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를 모두에게 드러내는 날이었으니까요. 아저씨, 너무 멋있으세요. 민지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진수 씨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평소의 굽은 자세가 아닌 곧게 펴진 어깨가 당당해 보였습니다. 아직도 어색해요. 오랜만에 입는 정장이라 그런지.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원래 이게 아저씨의 모습인걸요. 경비 아저씨도 멋있었지만 지금의 모습이 더 자연스러워요. 그 말에 이진수 씨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을 되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민지 씨 덕분이에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냥 조용히 물러났을지도 몰라요. 민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때 멀리서 소영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진수 회장님,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행사는 10시에 시작해요. 이진수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설렘일까요?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고마워요, 소영 씨. 모두 수고 많았어요. 소영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오늘 이 순간을. 그 말에 이진수 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25년 전 함께 꿈을 꾸던 동료들. 그들 중 몇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성현전자 대강당이 직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무대 위에는 화려한 조명이 비춰지고 대형 스크린에는 회사의 역사를 담은 영상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박민호 회장이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밝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현전자가 창립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25년 전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한 우리 회사는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성장 과정에서 우리는 소중한 무언가를 잊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강당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먼저라는 우리의 핵심 가치입니다. 스크린에 옛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의 이진수 씨와 민호의 아버지, 그리고 다른 창립 멤버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특별한 분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분은 25년 전 성현전자를 함께 설립하신 분이자 제 아버지이신 이진수 회장님입니다. 강당 뒤편에서 이진수 씨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일부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대에 오른 이진수 씨는 잠시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목구멍이 마르고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진수입니다. 이진수 씨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작았지만 점점 힘을 얻어갔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저를 경비 아저씨로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최근 몇 개월 동안 이 회사의 경비원으로 일했습니다. 놀라움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진수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사의 창립자가 왜 경비원으로 돌아왔을까요? 그것은 우리 회사의 진정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직함과 지위를 벗어던지고 가장 낮은 곳에서 바라본 우리 회사의 모습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진수 씨의 목소리가 깊어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강당 구석구석을 향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숫자와 효율에 밀려 사람의 가치가 잊혀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서로 인사조차 나누지 않는 직원들, 직함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문화. 이진수 씨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인사를 건네주던 민지 씨 같은 직원들, 진심으로 회사를 걱정하는 소영 과장님, 그리고 어제 이사회에서 용기 있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최서준 실장. 객석에서 민지와 소영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최 실장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25년 전 이 회사를 시작했을 때의 꿈은 단순했습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모든 구성원이 행복한 회사를 만드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진수 씨의 눈빛이 강해졌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의 열정이 되살아난 듯 했습니다. 오늘부터 성현전자는 다시 그 꿈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회사,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자랑스럽게 소속감을 느끼는 공동체로 돌아갈 것입니다. 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더 커지고 뜨거워졌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진수 씨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5년 동안 품어온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로비에는 많은 직원들이 이진수 씨에게 인사를 건네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진수 씨의 눈길을 끈 것은 한 무리의 청소 직원들과 경비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눈인사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진수 씨는 그들에게 직접 다가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가볍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같이 일했던 동료로서 인사드립니다. 청소 직원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정말 몰랐어요. 만약 알았더라면. 이진수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원했던 거예요. 직함이 아닌 사람 그 자체로 대해주시길 바랐습니다. 그의 말에 주변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진수 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없이는 이 회사가 하루도 운영될 수 없어요. 앞으로는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그 말에 경비원들과 청소 직원들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민지는 감동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마치 동화 속 이야기가 현실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옆으로 소영이 다가왔습니다. 믿어지지 않아요. 이 모든 게.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마치 꿈 같아요. 하지만 이제 겨우 시작인 것 같아요. 소영은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예요. 그때 최 실장이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만함과 차가움 대신 겸손함과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두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당신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영원히 잘못된 길을 갔을 거예요. 민지와 소영은 놀란 눈빛으로 최 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최 실장은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회사를 만드는데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말에 민지와 소영은 서로를 바라본 후 미소를 지었습니다. 화해의 손길이 서서히 회사 전체로 퍼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직원들은 대부분 퇴근했지만 이진수 씨는 여전히 회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옥상 정원에 홀로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가득한 도시가 그의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오신 건가요?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아버지 옆에 서서 함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진수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돌아왔어. 회사를 다시 맡으실 건가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진수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럴 생각은 없어. 회사는 내가 잘 이끌어가고 있어. 나는 그저 자문 역할만 할 거야. 민호의 어깨가 안도감으로 살짝 늘어졌습니다. 이진수 씨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역할은 맡고 싶어. 사람 중심 문화 고문이라는 직책은 어떨까? 민호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한 역할이네요, 아버지.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25년 전 이 자리에서 꿈꾸었던 모습이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성현전자의 로비에는 새로운 동판이 설치되었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회사, 성현전자. 그 아래에는 창립 멤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진수, 박창호, 최영석, 김도현. 옛 동료들과 함께 시작했던 꿈의 흔적이었습니다. 회사의 분위기는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는 직원들이 늘어났고 직급보다 이름을 먼저 부르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경비원과 청소 직원들에게도 존중의 인사가 오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지는 출근길에 로비에서 이진수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사람 중심 문화 고문이라는 새로운 명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아침마다 로비에서 직원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이진수 고문님.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이진수 씨는 따뜻한 미소로 응답했습니다. 좋은 아침, 민지 씨. 오늘도 화창한 하루네요. 민지는 잠시 멈춰서서 이진수 씨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문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이진수 씨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이며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요, 정말 행복해요. 내가 꿈꾸던 회사를 다시 보게 되어서.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이런 회사에서 일할 수 있어서.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 안에는 깊은 신뢰와 존경,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밖에는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성현전자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이진수 씨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25년 전에 품었던 꿈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